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무성한 숲속에는 마법사 알레그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레그레는 세상과 좀처럼 교류하지 않으며 그를 만나는 이는 드물었으나 그의 존재는 소문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의 나무들과 동물들을 보호하며 숲에 다가오는 불청객들로부터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녀 클레어는 마법사 알레그레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법과 모험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알레그레를 꼭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이 직접 숲으로 가서 알레그레와 친구가 되리라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클레어는 배낭에 약간의 음식과 물을 챙겨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는 클레어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점점 더 울창해지고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어갈 때쯤 클레어는 숲의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호수에 도달했습니다. 호수는 주변 숲과 바람 소리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그곳에서 클레어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앞에 신비로운 빛의 구슬이 나타나 그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구슬을 따라가며 클레어는 아름다운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레그레의 집이었습니다. 알레그레는 클레어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로 환영했습니다. 클레어는 그에게 자신이 숲을 사랑하고 자연의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레그레는 클레어의 진지한 태도와 호기심을 높이 평가하여 그녀에게 여러 가지 마법의 비밀을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을 걷고 식물과 동물들에 대해 배우며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클레어는 알레그레에게서 마법의 기술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진정한 소통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클레어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알레그레와의 경험을 통해 더욱 지혜롭고 용감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이후로도 가끔 숲을 찾아가 알레그레와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클레어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클레어와 알레그레는 마법과 자연의 힘을 통해 숲을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전설이 되어 프랑스의 아름다운 숲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베르종에 루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모험을 꿈꾸고 있었지만 그의 일상은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 앞에 작은 숲을 산책하던 루이는 우연히 낯선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길의 끝엔 커다란 마법저택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택은 고요함과 신비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루이는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은밀하고도 거대한 방들을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방마다 고유한 마법이 깃들어 있었고 어떤 방은 공작새 같은 화려한 새들이 날아다니며 또 어떤 방은 끝없이 비가 내리는데도 젖지 않는 신비로운 정원처럼 상상 속에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저택을 둘러보던 중 루이는 마법의 정원이라고 쓰여있는 오래된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표지판을 따라가자 나타난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정원. 정원 한가운데에 노파가 물건을 팔고 있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노파는 세상에 단 한 개뿐인 마법의 씨앗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막대한 용기를 내어 씨앗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파는 신비하게도 씨앗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차적으로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그 성명에 루이는 잠시 상념에 빠졌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 믿었기에 그것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루이는 남아있는 용돈을 모두 털어 씨앗을 손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작고 오름한 정원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날마다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돌보며 마법의 서약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 밝아오자 꽃이 피어났습니다. 꽃 속엔 황금빛깔의 실로 짠 아름다운 문양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마법의 결과가 무엇일지 기대하며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꽃잎 안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조금씩 작은 요정이 나타나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요정은 자신의 이름이 플루마라며 루이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루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진정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망설임 없이 그리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베르종 마을 전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플루마는 기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손짓했고 곧이어 마법의 저택에서 본 여러 장면들이 현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공작새가 마을을 빛내고 정원은 푸르름으로 가득했으며 아이들은 비에 젖지 않고 놀 수 있는 상상 속에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루이의 소원은 마을을 변화시켰고 플루마는 그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루이에게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며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루이는 가끔 저택을 찾아 마법의 세계를 탐험했고 베르종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작은 모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행복해졌습니다. 루이는 이내 어른이 되었지만 그가 가진 순수한 마음과 마법의 저택에서의
모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지방인 프로방스에는 꾸미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꾸미르는 그 자체로는 눈에 띌 만한 것이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선량함과 포도밭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전설적으로 마법의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의 포도로 만든 와인은 마시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매년 수확기가 되면 많은 상인과 여행자들이 이 마법의 포도밭을 찾아와 와인을 구입하고 행복한 경험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밭을 수호하던 것은 수백 년 된 늙은 포도 재배자 클로드 할아버지였습니다. 클로드 할아버지는 그 밭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오직 매일 정성 들여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크였고 멀리 파리에서부터 이 마법의 포도밭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크는 클로드에게 다가가 자신의 와인 사업에 투자하고 마법의 비밀을 공유하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클로드 할아버지는 미소만 짓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크는 실망하여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포도밭에 몰래 들어가 그 비밀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밤중에 자크는 포도밭 중간에 심어진 오래된 포도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크는 그 나무가 유난히 눈에 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지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갑자기 빛나는 과일들이 공중에 떠올라 춤을 추듯 회전하기 시작했고 자크는 그 빛에 매료되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때 클로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크에게 진정한 행복과 번영은 욕심과 탐욕이 아닌 진심 어린 돌봄과 공유에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크는 그 말을 깊이 새기고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클로드 할아버지는 그의 진정성을 보고 자크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포도밭에서 함께 일하며 마법을 배우고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크는 포도밭에 남아 클로드 할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농작업을 하며 매일을 배워갔습니다. 그는 점점 포도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으며 그들의 삶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자크는 자신만의 와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와인들은 특별한 마법을 담고 있진 않았지만 그 맛과 향 속에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와인을 사랑하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 클로드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자크는 그 유산을 이어받아 포도밭을 돌보며 마을의 행복을 지켰습니다. 마법의 포도밭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작은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호기심이 많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매번 학교가 끝나면 루미에르는 마을 근처에 있는 넓고 신비로운 숲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숲에는 특별한 힘을 가진 마법의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루미에르는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긴 여행을 준비했고 샌드위치와 물병, 작은 랜턴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자 점점 햇빛이 사라지고 대신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이 길을 비춰주었죠. 시간 감각을 잊은 채로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녀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루미에르는 놀라운 광경에 숨을 헐떡였습니다. 나무 가까이 다가가자 루미에르는 나무 위에 작은 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생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불타올랐지만 따뜻하지 않고 오히려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생명체들은 작은 인어와 드래곤 그리고 다양한 동화 속 존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작은 요정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루미에르. 여기까지 온 너에게 우리는 축복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 루미에르는 깜짝 놀라면서도 호기심이 돋아났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요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숲의 수호자들이야. 너처럼 순수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오면 나타난단다. 그리고 너에게 특별한 임무를 줄 거야. 루미에르는 흥분과 함께 두려움 반 기대 반이 마음으로 요정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요정은 숲의 중심부에 있는 신성한 연못이 사악한 마법사에게 오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못을 오염시켜 마을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오려 해. 내가 우리의 도움을 받아 그를 물리친다면 마을과 숲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작은 요정과 친구들은 루미에르에게 마법의 지팡이와 여행에 도움이 될 가이드 그리고 불타는 열쇠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내가 힘을 쓸 때 활약할 것이고 우리의 신성한 불타는 열쇠는 마법사의 저주를 푸는데 사용될 걸세. 가이드는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줄 거야. 루미에르는 숲의 신비로운 친구들의 지원을 받아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연못으로 향하는 길에서 과거의 마을 어귀에서 본 적이 있었던 다양한 장애물들을 마주쳤습니다. 위험한 숲의 늑대가 그녀를 뒤쫓았고 사악한 마법사의 유령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루미에르는 요정의 가이드가 준 조언을 떠올리며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신성한 연못에 도착했을 때 마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 외투에 뾰족한 모자를 쓴 모습이었고 짙은 안개 속에서 불길한 웃음을 지으며 루미에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루미에르는 마법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숲의 친구들이 가르쳐준 주문을 외쳤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빛이 나면서 마법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신성한 연못으로 다가가 불타는 열쇠를 사용하여 마법사의 저주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연못은 다시 맑게 빛났고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듣고 루미에르에게 감사하며 그녀를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미에르와 숲에 친구들은 더욱 가까워졌고 마을 사람들도 숲을 사랑하고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프랑스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용기를 상기시켰습니다.